안녕하세요. 우리 본정형외과 김경환입니다. 오늘은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흔히 들어보셨을 척추 측만증에 대해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분들까지 본인의 허리가 휘었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돼서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 척추 소견을 보이며 측만증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도의 측만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척추 측만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걸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측만증, 즉 측만 변형이 어떤 모양의 변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척추는 앞에서 보았을 때 일직선이며 옆에서 보았을 때는 경추와 요추는 앞으로 볼록하고 흉추와 천추는 뒤로 볼록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장되게 표현하면 두 개의 S자가 연결된 형태입니다. 척추 측만증은 일반적으로 척추를 정면에서 보았을 때 정상 일직선을 벗어나서 옆으로 휜 것을 지칭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휜 변형이 아니라 척추뼈의 회전이 동반되어 옆에서 보았을 때 보여야 할 S자 곡선이 앞에서 보았을 때 나타나는 3차원적인 회전 변형입니다. 척추 측만증은 원인에 따라 태아 때 척추 생성 과정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선천성 척추 측만증, 중추 신경계 등의 신경학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신경근육성 척추 측만증, 신경섬유종성 척추 측만증과 여러 증후군에 동반된 척추 측만증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85%에서 95%의 척추 측만증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척추 측만증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에 대해 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은 여자아이에 호발하는 경향이 있으며, 앞서 설명드린 대로 특별한 발병 원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 원인에 대해 여러 매체에서 잘못된 자세나 체형에 맞지 않는 책상과 의자, 운동 부족, 무거운 가방 등이 척추 측만증을 유발한다는 요지의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이것을 근거로 아이들에게 바른 자세를 강조하고는 합니다. 물론 청소년기의 바른 자세의 유지는 건강과 신체 성장을 위해서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자세 불량을 척추 측만증과 연관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치료에 있어서도 자세 교정 등의 여러 가지 교정 치료들의 효과는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측만증의 증상들로는 선천성 척추 측만증이나 신경 이상이 동반된 측만증의 경우 피부가 움푹 들어간 보조개 파임, 착색된 반점, 채모 패치 등이 보일 수 있으나, 가장 흔한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 환자는 변형 외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드물게는 요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정확한 빈도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발성 측만증 시 요통은 측만의 정도나 척추 관절염의 정도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심한 측만증에서 요통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경도의 측만증에서 오히려 심한 요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요통을 항상 측만증과 연관시키는 것 또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다만 각도가 7, 80도 이상의 심한 측만증인 경우는 내부 장기의 발달과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각도가 심해질수록 점차적으로 폐기능, 특히 폐활량의 감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진행할수록 운동 중 호흡곤란까지도 나타날 수 있고 심장의 기능장애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측만증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척추 측만증은 눈으로 봤을 때 서 있는 위치에서 양쪽 어깨의 높이가 다르고 양쪽 가슴의 크기가 다르며, 등 뒤에서 보기에 척추가 휘어진 소견과 견갑골과 등이 불균형적으로 튀어나온 소견이 있을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똑바로 선 자세에서 등을 90도 정도 앞으로 구부리게 하고 환자의 뒤쪽에서 관찰하면 등이 휜 것과 견갑골이나 갈비뼈가 한쪽으로만 튀어나온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에 가장 큰 도움을 주며, 학교 집단 검진이나 가정에서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청소년기 척추 변형은 대개 통증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을 함께 일으킬 수 있는 질병들, 예를 들어 청소년기 척추 후만증,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 부위 종양 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측만증의 진단에 있어서는 단순 방사선 검사가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단순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척추 변형의 원인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며, 변형의 종류와 부위, 크기, 측만의 유연성, 환자의 성장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심한 각도의 측만증의 경우 추가적으로 폐활량 측정이 필요할 수 있고, 선천성 측만증이나 다른 신체 질환에 의한 측만증이 의심될 경우에는 엑스레이 검사 외에 전신 MRI 영상, 심장 초음파와 복부 초음파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해보면, 첫째, 청소년기 척추 측만증 중 가장 흔한 것은 특발성 측만증으로 뚜렷한 원인이 없으며 여하에 호발한다. 둘째, 잘못된 자세가 측만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대부분 측만증은 증상이 없으며 요통이 측만증의 정도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조기 발견이 중요하므로 수시로 자녀의 자세를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허리를 앞으로 숙이게 하고 뒤쪽에서 등의 균형을 관찰하는 방법이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된다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편에서는 청소년기 특발성 측만증의 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늘 감사드립니다. 정기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 데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